안녕하세요. 한국 최초의 스타트업 고등학교 넥스 챌린지 스쿨의 최진교 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하버드보다 더 들어가기 어렵다는 미네르바 대학도 있고요. 전 세계 7개국을 다니는 캠퍼스가 없는 대학이 왜 하버드보다 들어가기 어렵게 되었는지 이러한 혁신 대학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혁신 대학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교과목 중심의 교육 방법을 탈피하고 굉장히 창의적이고 유연한 학습 방식들을 가지고 대학 교육에 적용시키는 대학들을 전체적으로 통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캠퍼스의 어떤 구조라든지 교육 과정, 그리고 학습 방법, 그다음 평가 체계를 전통적인 틀에서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는,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지식을 배운다기보다는 어떤 능력 중심,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에 좀 집중하는 대학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혁신 대학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설립이 되고 증가하고 있는데, 주도적으로 뭔가 자기 인생을 설계하거나 혹은 이 다가오는 AI, 그다음에 미래 기술이 다가올 미래 사회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혁신적인 미래 진로를 탐색하고 싶은 친구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그다음에 협동, 그리고 현장 중심의 어떤 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들한테 적합한 학교들이 아닐까, 그리고 또 글로벌의 어떤 경험들이 생각이 됩니다. 혁신대학이 전 세계에 사실 아까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미네르바 대학이 아마 가장 현재로서는 유명하고 또 3년 연속 스탠퍼드, 하버드를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대학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미네르바 대학의 유명한 점 3가지. 일단 캠퍼스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들은 7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수업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찌 보면 학비라든지 어떤 이런 네트워크 평가 방식의 구성이 기존 전통대학이랑 굉장히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미네르바 대학의 학생들은 전 세계 7개국을 4년 동안 이제 돌아다니면서 수업은 전부 온라인, 그렇지만 한 2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한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현장, 그 다음에 도시의 어떤 문화라든지 역사 경제를 체험하면서 공부는 또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이런 방법들로 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은 미네르바 대학에서 어떻게 도대체 학생들을 가르치길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대학이 되었는지 해서 석사 과정을 이제 진행했었는데, 미네르바가 혁신적인 이유,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저는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선생님이 바쁜 대학이다. 미네르바가 사실 온라인 교육을 하는데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한 걸로는 굉장히 중요한 에듀테크의 활용이 있는데, 포럼이라는 어떻게 보면 교육용 목적에 최적화된 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줌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하는데, 이 줌을 다루고 수업을 설계하고 하는 게 초단위로 나중에 수업이 끝나고 줌에 다 기록이 되고, 선생님들은 그 또 기록된 어떻게 보면 과정 전부 토론식 수업을 진행하는데, 과정 학생들의 피드백을 다 나중에 레코드된 거를 갖다 확인을 하면서 평가를 하는, 굉장히 선생님들의 노력과 또 피드백이 맞춤화, 개인화 되어 있는 대학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어떻게 보면 특장점은 저는 글로벌의 다양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제가 석사과정 했을 때도 저희 클래스에만 8개국의 학생들이 있었고요. 동시간대를 살아가면서 또 국가별로 굉장히 다양한 역사나 정치라는 어떤 문화 환경을 겪고 있잖아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또 다양한 시각에서 도리하는 수업들을 이제 매주 하다 보면은 세상이 크고도 작다, 또 그러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서 또 서로 피어 러닝이라고 하더라고요. 미네르바에서 하고자 하는 학습법이 플립 러닝, 거꾸로 학습법인데, 수업 시간에는 학습 자료를 이렇게 공부하고 듣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그냥 그거는 수업 전에 각자 공부를 해오고 수업 시간에 토론만 하는 거꾸로 학습법을 진행하는데, 거꾸로 학습법의 사실은 끝에는 피어 러닝, 서로 학습, 토론을 하다 보면은 서로 또 의견이 다르고 또 그걸 조율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부분들, 그래서 역량 중심의 교육에 있어서 미네르바가 굉장히 혁신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네르바 대학의 혁신성 3번째는 평가 방식의 변화인데요. 사실 저도 대학 다닐 때 어떻게 평가를 받았냐, 중간과제, 기말과제,
제출하고 뭐 출석 10% 이렇게 해서 뭐 조교들이 보통 이제 채점을 하셨죠. 그렇게 뭔가 결과론적으로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미네르바 평가 방식은 굉장히 다르고요. 아까 토론식 수업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토론식 수업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냥 뭐 누가 토론에서 이겼으면 좋은 학점이고 졌으면 나쁜 학점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미네르바 사실 과정 중 아까 말씀드린 에듀테크 기술이 전부 다 리코딩을 해서 선생님의 평가를 도와주고 다 리코딩이 되다 보니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으로 그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 학생이 이 개념을 이해했구나 못했구나 기술 기반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점수인데 무엇을 그럼 평가받냐? 그냥 뭐 중간 30%, 기말 40% 이게 아니라 미네르바에 대학 입학하시면은 해시태그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어떤 역량의 지표들이 석사 과정은 80개, 뭐 학사는 100몇 개 더 많이 이제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Science of Learning, 학습에 있어서 어떤 과학적인 부분, 그 다음에 뭐 Bias Identification, 우리가 확증 편향을 피하는 방법, 이렇게 평가에 대한 지표가 역량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1+1은 2예요 라는 정형화된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유연한 능력을 배우는 학교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혁신대학으로는 사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실 출발하지만 조금 다른 어떤 갈래를 가는 곳들이 많은데 런던의 런던 인터디시플리너리 스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학제 간의 융합이에요. 어느 하나의 전공을 배운다기보다는 다양한 학문의 융합. 요즘 사실 뭐 산업이라든지 경계가 없어지는 사회잖아요. 여러분 카카오가 무슨 회사예요? 채팅 앱 회사? 아니죠? 뭐 페이먼트, 모빌리티, 뭐 커머스까지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학문적인 부분에서도 학제가 융합이 돼야 된다의 관점을 맞추고 프로젝트 베이스, 현장 중심의 수업하는 런던 인터디시플리너리 스쿨도 있고 아프리카 리더십 유니버시티, 아프리카의 300만 명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의 임팩트 창출을 위한 대학도 있고요. 또 스페인의 몬드라곤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협동종합형, 지역사회,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업가, 기업가. 그래서 몬드라곤 대학에서는 또 팀프리너라고 해서 팀으로 뭔가 사업을 만들고 창업을 하는 또 그런 과정 중심으로 운영하는 대학들도 있고요. 사실 이런 대학들이 계속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저희 넥스체인지 스쿨에서는 사실은 전 세계 10개국의 혁신대학 14곳과 얼라이언스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 더 다양한 이 대학들을 한 군데씩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계획입니다. 제가 이제 경험해본 혁신대학은 어찌 보면 과거의 어떤 입시의 기준에 맞추는 내신 몇 등급 해야 되고 점수가 좋아야 되고 이런 사실 평가 방식을 전부 탈피하는 것 같고요. 이런 미래 진로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의 흥미, 자기의 강점에 맞춘 어떤 교육을 받아서 진로를 설계하고 싶은 친구들, 그리고 그거를 또 이 대학에 진학하고 하는 과정에 녹여낼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뽑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미네르바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해본 사람으로서 모두를 위한 또 교육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이 드는 순간도 있었어요. 제도권 대학으로 돌아가는 거 가능하죠. 요즘 사실 대학들도 공교육에 조금 실망하고 적응하기가 어려웠던 학생들이 대안학교를 가고 또 검정고시 특별한 전형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뭐 이런 창업인재 전형, 어찌 학생들이 그냥 12년 동안 공부만 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그 틀이, 그 공식이 많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 대학에서도 다양한 어떤 입학의 루트를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부분의 혁신대학이 자체적으로 굉장히 좀 특화된 이제 평가 방식이랑 학점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나 편입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미네르바 대학 같은 경우도 편입하는 학생들을 위해 본인들의 어떤 평가 방식을 또 전통대학에 맞게 맞는 스코어로 계산하는 방법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모든 학생이 사실 또 혁신대학에 맞는 건 아니나 대안이 없는 것들을 사실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주입식 교육을 받고 뭔가 같은 회사, 같은 진로, 하지만 또 다양한 학문이라든지 어떤 역량의 융합을 통해서 본인만의 진로를 설계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도를 해보고 도전을 해보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각 대학별로의 입시 전형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시리즈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다뤄볼 예정입니다. 미네르바 대학 같은 경우는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연간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뭐 아이비리그에 유학을 간다는 학비를 생각해 보시면은 결코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주는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실제로 런던 인터디시플리너리 러닝 스쿨 같은 경우도 이제 18,000유로죠.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학비가 뭐 혁신대학이라 그래서 엄청 비싸다,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미네르바 대학도 창립할 때 미션 중 하나가 왜 하버드 레벨 수준의 교육은 그렇게 비싸야 하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체제비 같은 부분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학교마다 조금 규정이 다를 것 같아요. 항공료라든지 이런 건 개인적인 부분도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학교별로 한 번 더 파헤쳐 볼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너무 좋아요, 혁신학교. 근데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도 반드시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기술이 너무나 빠르게, 그리고 앞으로는 예전에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에 왔던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기술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가 너무 빠른 속도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한 미래 시대, 조금 긴 안목으로 단기적인 어떤 성과보는 학생들, 우리의 미래 진로가 어떤 성장을 가능성이 있을지 그런 좀 긴 안목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존의 어떤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그리고 나선 나의 인생이 어느 정도 정해진 그 성공 경로가 사실은 많이 무너진 사회잖아요. 그랬을 때는 뭔가 창업이라든지 뭔가 임팩트를, 가치를 가지고 하면서 본인만의 길을 설계해 나가는 어떠한 전 세계 리더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번 이 길이 나는 혁신대학에 맞는 것 같다 라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잘 모르겠는데 한번 궁금하긴 하다 그러면은 우선은 조금 더 알아보고 현장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한번 도전의 문을 열어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려움을 없애드리려고 저희가 이 시리즈를 시작을 했고요. 사실 굉장히 좋은 학교들, 하버드, 스탠포드가 아니라도 많은데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저희가 그 보석 같은 학교들을 한 군데씩 파헤쳐서 낱낱이 장점, 단점도 같이 비교해서 앞으로 말씀드릴 계획입니다.